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그거 기억 왜 모르는 것 같죠? 그렇게 그런 표정으로. 네, 90년대 중반쯤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빼시네요. 네. 뭐 심리학 쪽에서는 네, 넌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그 의사 쪽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인턴에게 시킨다. 그렇죠. 네. 네. 요즘 펭수 보세요? 안 봅니다. 왜요? 마음의 상처를 좀 입어가지고. 그때 그 일 때문이군요. 우리가 펭수한테 협업을 제안했다가 한번 거절한 적 있잖아요. 거절을 그쪽에서 했죠. 그렇죠. 거절을 당했죠. 네. 정확히 말하자면. 작년 연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스케줄이 다 차 있어서 어렵다. 매몰차게. 네. 최근에 그 펭수의 속마음을 파헤쳐 보자. 네, 이런 영상 있었어요. 이제 정신과 선생님하고 뭐 심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했는데 저희가 하려던 바로 그 귀에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그 펭수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뭐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일단 참지 않고 거침없이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실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못하는 것들을 펭수가 좀 대신 얘기해주면서 맞아요. 대리 만족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펭수가 평가하지 않는 모습. 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예, 교장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네, 외교부 장관이든, 네, 그렇지 않든 뭐 다 마찬가지로 그냥 대하잖아요. 똑같이 대하는. 네, 네, 그런 모습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사실 실제 사회생활에서 할 수가 없는데 다들 좀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들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대신 해소해주는 약간 카타르시스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뭐 펭수와는 다른 방법이겠지만 저희도 저희만의 방법으로 직장인 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 뇌부자들의 허규영. 오동훈입니다. 하나생명과 내부자들이 함께하는 뇌피셜 시즌2 어느덧 4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과도한 업무에 치여서 너무 힘드신 분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대행업 쪽에 근무하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현재 직장으로 이직한 지 3년 차인데 일에 너무 지쳤는지 쉽게 짜증이 나고 밤에는 자다가 계속 깹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나 싶어 유튜브에서 검색하던 중 사연 모집 공고를 보고 메일을 드립니다. 우선 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광고 대행사에서 일해본 사람은 누구나 알겠지만 업무량 자체가 많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하죠. 참고 일하다 결국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왔다며 정신과에 다니는 동료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그 중에서도 일이 가장 많습니다. 야근하는 사람은 많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 매일 저죠. 물론 저 혼자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팀원들 공동의 프로젝트죠. 일이 있든 말든 그냥 칼퇴하는 팀원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를 하니까 엄마는 그러세요. 너도 그냥 집에 오면 되지 않냐고. 그런데 저까지 그러면 기한 내에 일을 마칠 수 없을 테니까 화가 나면 어쩔 수 없이 또 야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조정해줘야 할 상사는 너 힘든 거 내가 알지, 고생이 많다 소리만 하면서 결국 해주는 건 하나도 없고요. 하루는 옆 팀원하고 밥을 먹는데 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다 받아줘서 그런 거라고. 계속 다 받아주니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설령 제가 문제라고 해도 그 사람들 태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진짜 한번 다 놓아버려야 할까요? 하지만 전 못 그럴 것 같아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이런 비슷한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네. 특히 광고 대행사 하시는 분들 이제 병원에 오시는데 평일이고 주말이고 없고 낮이고 맞아요, 밤이고 맞아요. 없고 네, 네. 계속해서 연락이 오면 예, 받아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 네. 네,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거기 빡세다는 얘기 네,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게 적성에 정말 내 적성이다 싶어서 갔는데 지금은 적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락 때문에 죽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인턴 때, 그리고 레지던트 전연차 때 특히 시도 때도 없이 콜이 와가지고 저희를 찾아가지고 정말 어디 숨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했었고. 네, 마치 감시해서 누우면 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들도 막 했었죠. 네. 그리고 어쨌든 시키는 일은 또 꾸역꾸역 해야 되니까 해내다 보면은 점점점 해야 될 양이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계속해서 시켜서 해내잖아요? 그럼 그게 되는 일일 줄 압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건 기본으로 깔고 거기다가 요만큼 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네, 그거 기억 왜 모르는 것 같죠? 그렇게 그런 표정으로. 네, 90년대 중반쯤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빼시네요. 네. 왜 제가 나만 옛날 사람 같은 세대 사람이니까요. 약간 마음 상하려고
뭐 심리학 쪽에서는 네, 넌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네, 한다고 하고 네. 네. 그 의사 쪽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인턴에게 시킨다. 그렇죠. 네. 네. 인턴한테 시키면 그렇죠. 정말 뭐든 다 했던 것 같고 언제든지 5분 대기조로 항상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특히 얼마 전에 이 TV에 그 뭉쳐야 찬다 프로그램에 의사팀이랑 연예인팀이 경기를 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서 뭐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부상자가 발생을 하니까 응급의학과 선생님도 있고 정형외과 선생님도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먼저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인턴이 제일 먼저 간다. 네. 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인턴 때는 해야 할 일이 많아가지고 한두 시간 자고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시키고 시켜서 진짜 다 해내면 네, 진짜 다 되는 줄 알았던 네,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참 주변에서는 고생한다, 너 일 잘한다 하니까 인정받는 느낌도 들고 기분도 좋고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또 어느 집단에나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보시는 분들 이 팀플 조별과제, 대학 때 이런 것들 하는 경우들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럴 때도 꼭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막 뭐 제사다, 뭐 누구 생신이다 이러면서 핑계대고 빠지거나 아예 연락 안 받거나 뭐 이렇게 슬슬 발 빼는 친구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책임감이 강하거나 아니면 어거지로 떠맡게 된 조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다 지고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어떤 쪽이었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책임감이 워낙 강한 타입이다 보니까 멱살 잡아서 캐리하는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허경 선생님 반대쪽이고. 저요? 네. 힘들었어요. 같은 조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이 사연자분께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이 상황이 좀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좀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사연자분의 쪽에서 이렇게 좀 상황이 되게 된 성격적인 특성, 요인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동훈 선생님처럼 네, 책임감이 좀 강하신 편인 것 같아요. 저처럼. 네, 주변에서 이제 놓아버려라 해도 네, 계속 떠안고 계신 걸 보면요. 네,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뭐 조언을 하는데 난 못 그럴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보면은 책임감이 강하신 분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분들보다 좀 기준이 높은 분일 수도 있어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일 처리하는 거를 보면은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 일이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일이 깔때기처럼 모이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네 덕분에 일을 해결을 했어. 너니까 이만큼 했어. 라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그게 또 내 안에 숨어있는 인정 욕구를 자극해가지고 더 일을 좀 이렇게 받아오게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인정 욕구라는 건 누구한테나 있으니까 사연자분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완벽주의적인 성향 이야기를 해줬는데 기한 내에 끝마쳐야 된다라는 나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를 꼭 지켜야 되는 네,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 내에 끝마치는 거는 마치 선, 네, 끝마치지 못하면 이건 뭐 잘못, 네, 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네, 남한테 이걸 떠맡기면 안 돼. 같은 뭔가 도덕적 기준, 그러니까 정신분석적으로는 이제 초자라고 하는데 그 초자가 좀 크신 분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다 받아준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쩌면은 좀 거절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동료들이 뭔가 부탁을 하거나 미루거나 하면은 화가 나면서도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안 좋게 보지 않을까라는 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거슬릴 만한 일은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고 감정을 표현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안 좋게 보지 않을까도 있고 이분은 그랬다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라는 마음에 또 거절 못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그 저희가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네, 중에 좀 본인이 어떠한 부분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떠넘기거나 다 하지 않고 가는 팀원들 탓이 분명 있어요. 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 덜 힘들려면 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를 보는 게 필요하니까요. 가장 먼저 정해진 만큼만 일을 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처리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지 할 수 없는 업무량을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도록 하는 거 그게 최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이만큼은 할 수 있겠다라는 선을 정해보고 그만큼만 일을 하는 연습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일이 남게 되겠지만 그거는 자연스럽게 또 배분이 될 거고요.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한편으로 하실 텐데 그거는 상사의 몫으로 넘겨줄 필요가 있겠죠. 네. 상사는 그거 고민하고 일 잘 돌아가게 만들라고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의 몫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렇죠. 네, 상사가 돈을 더 많이 받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많이 져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그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도 이제 그 거절을 또 안 해버릇 해보신 분은 네, 튕겨내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기에 더더욱 연습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조언도 구하고 책도 보고 하시면서 본인만의 좀 노하우를 네,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려보면 어떤 책에서 이런 방법을 제시했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 요청에 들어왔을 때 유감을 표현하라는 거죠. 아 정말 미안한데 정말 죄송한데 예. 이렇게 네, 되게 자연스럽네요. 네, 거절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래요. 네. 두 번째, 네, 거절의 이유와 가치관을 명확하게 제시하라.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좀 여러 개라서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은 제가 그날은 되게 중요한 선약이 잡혀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거절 후에 분위기 전환으로 화제를 돌려라. 네. 입니다. 과장님 혹시 뇌부자들이라고 아세요? 뇌부자들? 그게 뭐지? 굉장히 멋지고 또 유익한 정보를 주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혹시 하나생명이랑 뇌피셜 함께하는 그 사람들인가? 바로 그분들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억지로 밝게 만드는 건 역효과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역효과의 사례를 보여드린 것 같네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 거절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면 네. 네, 그거는 좋지 않으니까 네, 다른 화제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네, 요거보다는 적절한 화제로 네. 바꿔보시는 걸로. 다들 저희보단 잘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게 사람마다 맞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 어떤 거든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거울을 보면서 해본다든지 혹은 뭐 동영상 녹화를 맞아요. 하면서 네, 해보고 이렇게 바꿔보면 좋겠다. 이런 걸 교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멘트를 실제로 연습을 해보라고 저희가 진료실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것도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정작 실전에 가서 써먹으려고 하면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거울을 보고 미리 몇 번이나 좀 연습을 해보고 어떻게 말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지 연구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절만큼 어려운 게 부탁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연자분께서 하기 어려운 일은 좀 같이 하자, 이런 부분은 나눠달라라고 요구할 부분은 분명하게 요구하고 또 부탁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최대한 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의견을 좀 피력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나누자라고 이 요구를 하는 것 역시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직접 뵙는 분 중에 정말 비슷한 분이 계세요. 그분도 이제 다른 분께 그 부탁하는 걸 어려워해서 자기 일이 점점 계속 늘어나는 분이셨는데 계속 상담을 하면서 한 번씩 이제 부탁하는 연습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 훨씬 편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부탁을 하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편해하더라, 네, 좋아하더라 라는 걸 느끼면서 네, 되게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셨어요. 그리고요, 그 동료분이 말씀하셨듯이 네, 계속 받아주면 네, 안 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관리가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상대방도 내가 불쾌하다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네, 감정을 좀 솔직하게 내보이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정을 뭐 이렇게 내보인다고 해서 그게 성숙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네, 오히려는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더 성숙하다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이 사연자분께서 약간 번아웃 되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근데 번아웃의 치료는 결국에 일을 쉬는 거잖아요. 네. 네, 진료를 보다 보면은 정말로 이 회사를 그만둬야만 상태가 좋아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전까지 약물이며 상담이며 여러 가지 조언드리며 이런 것들을 드렸지만 결국 퇴사를 했을 때에만 좋아지시는 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정말 아니다 싶으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좀 잘 버티면서 고민을 해볼 수 있게 그 동안만이라도 뭐 약물이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첫째, 목표를 정하고 정해진 만큼만 일한다. 둘째,
무리한 부탁은 거절하는 연습을 한다. 셋째, 번아웃이 계속되면 약물 치료의 도움을 받자. 네. 저희가 오늘 시작을 팽수로 했는데요. 네. 팽수의 명언 중에 하나로 오늘 회차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치신 분들께 네,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네. 잘 쉬는 게 혁신이야. 네, 잘 쉬는 게 혁신입니다. 약간 소심했네요. 아까 연습할 때랑 좀 다르네요. 그리고 내부자들 채널 통해서 직장인분들의 고민, 사연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피셜 시즌2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내부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